끊임없이 먹고 정말 안 움직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몸이 균형이 깨지면서 염증이 잘 생기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만성 염증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순환만 잘 되면 병원에 10번 갈 거 한 번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림프 순환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세 가지를 일단 딱 말씀드리자면은 자, 안녕하세요. 3프로TV와 백년화편이 함께하는 간단한 습관으로 건강한 백년 인생 만들기 백년의 아침,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네, 반갑습니다. 몽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줄리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또 아파요. 아, 그렇죠. 이상해. 원래 가서 좋아져야 하는데 좀 희한한 연휴죠, 추석이. 이상하게 아파요. 갔다 오면. 자, 그러면 오늘도 네. 이 아픈 그 여독, 그러니까 추석 연휴의 여독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어느 분과 함께 할지 보니까 일단 그 유튜버입니다. 약간 지금 찐 연예인 모이시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요. 저 이런 유튜버를 직접 보는 일이 흔치가 않습니다. 길거리 가면서 볼 수가 없어요. 자, 103만 유튜버 정세현 하인의사의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세현 원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본업은 유튜버는 아니고요. 음식으로 치료하는 식치하는 한의사 정세현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가 염증만 정말 잘 다스려도요 안 아프고 오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야,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만병의 근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염증에 염증. 대해서 염증에 대해서 볼 겁니다. 혹시 염증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셨어요, 줄리아는? 아, 뭐 진짜 이제 염증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아직까지 저희는 괜찮았다가 이제서야 조금 아프기 시작한다는 그 때쯤 이제 넘어가는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솔직히 이거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맞아요. 되게 오랫동안 앓고 맞아요. 계시는 분도 많고 네. 하니까 이게 음식으로 또 되게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특히 추석 끝나고 나서 음식 많이 먹었으니까 자, 그 그동안 내장에 염증이 생긴다고. 염증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몸을 아프게 만들기 네. 때문에 이 염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자 그러면 어떻게 그걸 예방할 수 있을지 예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약간 치료도 또 가능할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퀴즈. 우리의 OX 퀴즈부터 가봐야 되겠죠?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일단 몸에 염증이 없으면 건강한 상태다. 정세현 원장님의 선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O냐 X냐?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O 오? 그리고 X입니다. 뭐야? 아이 이런. 아니요 원장님 골라야 됩니다. 아니 O하고 X 저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래 나도 해. 이거는 나도 해. 반칙인가요? 자, 네, 그럼 그러니까 O 쪽에 더 가까워요? X 쪽에 더 가까워요? 반은 맞고 반은 네. 틀리는 거라서 네. 그래서 세모가 없길래 제가 O와 X를 했습니다.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추석 이제 지나고 나서 네. 감기 몸살 걸리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두 분은 괜찮으세요? 네, 저는 감기? 괜찮아요. 어떻게 했어요? 약간 컨디션 떨어진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약간 네. 목도 좀 칼칼하고 그러니까 감기도 급성 상기도 감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염증이에요. 네. 그리고 뭐 요즘 환절기에 또 흔하게 생기는 염증 비염이죠. 네. 비염. 저는 약간 비염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염 또 아까 말씀하신 장염, 예. 피부염, 관절염 그러니까 끝에 염자가 붙은 것은 다 염증이에요. 그럼 비염 있다 그러면 염증 있는 거네. 그렇죠, 염증 그럼요. 있는 그러니까 거죠. 부위만 다른 거지 네. 코냐, 장이냐, 위냐 그런데 다 염증인 거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그 염자로 끝나는 이런 염증성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살이 찌는 거라든지 네. 비만 네. 그리고 당뇨 뭐 치매 이런 것들 그리고 암 같은 이런 질환들도 기본적으로 다 염증입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 기전이 다 염증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많은 병들은 정말 염증에서 시작해서 염증으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 알아둘 좀 필요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좀 착한 염증이 있고 나쁜 염증이 있어요.
착한 염증? 네. 아 염증이 왜 착해요? 아니 난 아프다 죽겠는데. 나쁜 건데? 네, 나쁜 거 아니에요? 네.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염증이라는 게 먼저 그 뜻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네. 염증이 줄리아는 영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염증이 영어로 뭘까요? 염증 뭐 인펙션 같은 걸까요? Inflammation. 인펙션은 감염이고 염증은 영어로는 inflammation이라고 제가 하는데. 원어민이 아니라는 거. 한국 사람이라니까. 한국에 20년 살아가지고 그러네요. 인플레이션. 우리가 그 그러네요. 어원을 알면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inflammation은 이제 라틴어로는 inflame요. 그래서 그게 무슨 네, 뜻이냐면 불탄다. 불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불을 지르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런데 그 염증을 그러니까 동양에서 한자로 쓰면요. 그 염자가 불화자 두 개예요. 그러니까 동서양이 통하는 거죠. 네. 통하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염증이 생겼다는 건 우리 몸 어디선가 불이 났다라는 뜻이에요. 네. 네, 그 불이 났다라는 건 몸 안에서 어딘가가 이제 전쟁이 났다는 건데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세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로운 물질로부터 우리 몸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네. 이제 지금도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계속 속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나고 있겠죠.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면역 반응이라고 하고요. 면역 쉽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수단에서 면역 반응의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 염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은 나쁜 게 아니다. 어찌 보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보호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염증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생겨야죠. 굉장히 왜냐면 중요한 거죠. 그렇죠. 프로텍션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 불이 너무 큰 불이 나면 네. 아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불이 나거나 아니면 불이 이제 났다가 꺼져야 되는데 네. 불이 났다가 이제 꺼지니까 또 나.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잊을만 하니까 계속 또 불이 또 나. 나. 예, 계속 나. 이러면서 만성으로 가는 이런 만성 염증이 나쁜 염증인 거예요. 염증이라는 게 우리에게 보내주는 신호이니까 네. 우리는 굉장히 좀 염증을 소중하게 생각하긴 해야 되겠네. 네. 그럼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저는 그러면 염증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그래도 뭔지 좀 알게 되었잖아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염증이 이제 정확히 그러면 그래 전쟁 났어요. 근데 네. 왜 어떤 전쟁은 별로 염증 막 신호 같은 거 안 보내고 어떤 걸 많이 보내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것 차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 염증이 생기는 원인, 네. 그 원인인데 그 원인이 이제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가장 쉽게는 우리가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도 네.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거 대항할 만한 힘이 굉장히 적어서 감기 바이러스에도 잘 싸우지 못하고 뭐 대상포진 바이러스, 장염 바이러스에도 네. 취약하니까 뭐 금방금방 쉽게 전쟁이 이제 툭툭 다 시비를 거는 거죠, 네. 나한테. 그러니까 염증이 잘 생길 수도 있고요. 그 경우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면역력이 제가 떨어져서 그런가 봐요. 그 경우예요. 네. 아하. 그런데 사실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보다 오히려 면역력이 너무 항진이 돼서 네. 면역이 너무 과다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 그러니까 이 면역 세포라는 것들이 막 이런 나쁜 유해 물질들하고 막 몸에서 싸워주잖아요. 네. 안 좋은 거 막 먹고 첨가물 많은 거 막 먹으면 이제 속에서 막 이런 전쟁이 이제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한 거예요. 예를 그런 거 들어서 있죠. 지금 스튜디오에 막 어떤 보이지 않는 먼지가 떠돌아다닐 수도 있고 알러지. 그쵸. 바이러스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숨을 쉬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은 그렇게 들어온 먼지에도 금방 반응을 해가지고 막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네. 면역이 너무 이제 항진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염증이 생기는 그런 원인은 크게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반대로 면역력이 너무 과다해서 항진이 돼서 그럴 수도 있다. 네. 예,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왜 염증이 생기는지는 이제 봐야죠. 그래서 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뭐 경호원들이 네. 이제 문제 없는데 시비 거는 거 반대로 맞아요. 쌍배처럼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니 그냥 먼지인데 왜 네. 싸워? 알러지도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알러지도 솔직히 우리 몸이 반응 안 해도 되는 건데 괜히 갑자기 반응을 맞아요. 일으키는 그래서 거고. 지금 저 비유에 대해서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았는데 네. 너무 적절한 비유예요. 예, 그러니까 이 면역 세포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나라를 지키는 군인 같은 건데, 네. 예, 근데 이제 숫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몸 속에서 네. 면역 세포 불필요하게. 그러면은 이제 심심하니까 이렇게 있다가 왜 심심해? 어제 막 좀 게임 좀 하지. 같은 편인데 네. 같은 편인데 막 이제 시비를 걸거나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가 염증을 치료할 때는 그냥 뭐 병원 가고 뭐 약국 가고 이러면 이제 소염제 네. 그 이제 뭐 소염 진통제 네. 아프고 염증 있으니까 염증 이제 억제하는 그런 약을 주는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치료를 하기보다는 네.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면역력을 올려주고 면역력이 너무 항진되었다면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면역이 갑자기 올라갔을까? 그럼 이제 그 원인을 잘 살펴서 원인 치료를 해서 결국은 염증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염증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치료를 해요. 어. 그러니까 염증이 왜냐 필요한 거니까 필요할 때 염증이 생기고 또 불필요할 때는 염증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올라갔는데 약으로 이제 좀 내리게 되면 원인이 해결된 거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원인 찾아서 좀 맞습니다. 스스로 다시 약간 그 균형 찾을 수 있게끔 맞아요. 노력한다는 거죠. 네. 정말 이 균형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오랫동안 방송해 오면서 네.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리고 네. 또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요즘에 그 환절기다 보니까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비염은 거의 마치 유전과 같은 느낌으로 알고 계세요. 아, 비염은 유전이에요?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날 때부터 어차피 이제 나의 면역 체계가 엄마 아빠로부터 왔으니까 네. 그런 소인을 좀 내가 타고났을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좀 전에 줄리안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비강이 네. 뭔가 조금 휘었다거나 이제 이러면서 그 숨길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좀 문제가 생겨서 비염이 자꾸 생기는 환경이 돼 있을 수도 그런 것도 있어서 맞군요. 그건 이제 타고날 때부터 약간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글쎄요 거의 한 80% 네. 정도는 그런 유전적인 소인보다는 환경적으로 나의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오래 누적이 되면서 몸의 균형이 다 깨지면서 네. 내가 원래 코가 좀 약했던 사람이라면 그게 코의 비염으로 발현이 되고 아. 내가 만약에 장이 약했던 사람이라면 자꾸 장염이 생기고 네.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환경적인 거 습관적인 게 더 커요. 지금 누가 딱 비염, 아토피, 장염 같은 거라던데 약간 하시는데 뭐 지금 정확히 같은 거라고 하기 그렇지만 약간 같은 원인에서 생겼을 수도 있다는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 그 원인은 그 뿌리가 같을 수 있죠. 어. 그 부위만 드러나는 부위만 코냐 장이냐 뭐 피부냐 이럴 수는 있지만 이 생기는 원인을 보면은 원인은 같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원인 네. 치료를 사실 해야 하는 거죠. 원인 치료.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비염도 있고 아토피도 있고 뭐 천식도 있고 다 같이 가지고 있을 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좀 이제 다른 거죠. 사실 염증 같은 경우는 네. 가끔씩 이제 그냥 뭐 시간 지나면 낫겠지 맞아요. 하면서 오히려 병원 안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네. 가끔씩 또 병원 갔는데 그냥 뭐 기다리라 할 때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뭐 그냥 염증약 조금 주고 하는데 야 굳이 그거를 먹는 바에는 그냥 뭐 집에서 좀 있다 뭐 그것도 있고 뭐가 또 있냐면 뭔가 이 염증이라는 걸 내 몸이 치료를 해야 맞아요, 내 맞아요. 몸이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 병원 안 가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내 군사들 내 군사들. 네, 병사들 좀 일 좀 시켜야 네, 뭐. 그래도 좀 강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3대 500 쳐야지. 그럼요. 3대 500 쳐야죠. 네. 네, 맞아요. 두 분이서 아주 박식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그게 맞습니다. 염증이 생겼다가 스스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염증을 잦아들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서는. 그래서 네. 셀프 힐링 하는 거죠. 알아서 스스로를 치유하게끔 되어 있고 그게 맞는데 이제 예를 들면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여기 손에 상처가 있거든요. 제가 네. 연휴 동안에 이번에 추석 연휴 동안에 지인들하고 배드민턴 칠 일이 있었어요. 다들 잘 치시는 분이고 전 솔직히 못 치니까 네. 그래도 이기고 싶잖아요. 정말 세게 지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치니까 네. 못 치니까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너무 막- 강하게 들어가는 네, 거죠. 그래서 이 그립을 너무 세게. 그리고 딱 그때는 몰랐는데 딱 끝나고 났더니 정말 여기에 물집이 너무 심하게 잡힌 거예요. 물집. 그러니까 여기가 자극이 되니까 이제 염증이 생겨버린 거죠. 네. 근데 지금 벌써 한 3일 지났거든요. 그때는 너무너무 아팠어요. 네네. 이제 이게 다 까져서 빨갛고 속살이 드러나고 그 뜨겁고. 정도로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한 3일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정말 더 깜짝 놀랐어요. 이제 거의 이게 아물고 네. 이제 염증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없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속도로 가면은 뭐 주말쯤 되면 훨씬 그냥 이제 다시 아무것도, 원상 복귀가 네.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피부뿐만 아니라 몸 속에서 염증이 생기더라도 우리 몸이 이렇게 스스로 염증을 진압할 수 있게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맞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스스로 몸에 어떤 균형이 깨져 있다 보니까 염증을 잘 회복을 잘 못하고 네. 염증이 계속
아물질 않고 계속 가는 거죠. 아니면 조금 나았다가 약 먹으니까 조금 나았다가 이제 약 먹으니까 또 생기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위장의 염증인데요. 위장 근데 이거를 위염, 뭐 내시경 하면은 뭐 위염 조금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그냥 익숙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뭐 그러다 말겠지. 하고 이제 방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위장 같은 경우는 계속 음식물이 들어오고 특히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은 굉장히 통곡물 같은 것도 홀그레인 같은 것도 거친 음식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들어오는데 그냥 잘 씹지 않고 대충 들어오면은 위벽을 다 긁는단 말이에요. 상처가 쉽게 나죠. 그리고 위산이라는 게 염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화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먹고 그냥 바로 누워. 네. 그러면 이제 위산이 역류하면서 다 자극이 되고 그래서 결론은 이 식도 위도 굉장히 염증이 잘 생길 수 있는 곳인데 네. 아 염증이 생긴 거 알았어. 근데 뭐 내가 특별히 뭐 그렇게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지도 않아. 네. 그러니까 그냥 방치했어. 다음번 가니까 또 염증이 또 있대. 네. 그래서 이게 계속 가는데 처음에는 그 표면에만 염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재성 위염이라고 하는데 네. 바깥에만 약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진행이 되니까 이제 미란성 이게 거의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방치하니까 이제는 이 위장의 그 세포 점막들이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위축성 위염으로 진행이 되고 네. 이제 염증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위장이 이제 지쳤어. 그래서 아 나 몰라. 난 이렇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네. 나 장세포로 변신해야겠어. 그래서 얘네들이 위장에 있는 세포들이 장세포로 변신하는 걸 우리가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염증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다가 장상피 화생까지 가다가 이제 그게 위암으로 갈 확률까지 높아지는 거라서 염증이란 게 만성적으로 계속 된다면 절대 그냥 방치할 일이 아니다. 네. 이거는 몸에서 계속 뭔가 낫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스스로 치료되게끔 놔두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갑자기 뭐 굉장히 자극적인 매운 음식을 먹었어요. 네. 그러면 순간 자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술을 마셨어요. 그러면 급성 염증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몸이 스스로 이렇게 좀 치유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급성 염증도 너무 크게 났거나 내가 치유하기에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그럴 때는 약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고요. 네. 안 그러면 염증이 났는데 계속 한 안 번씩 나시니까. 계속 만성적으로 난다 그러면 그건 절대 방치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 궁금한 게 밥 먹고 바로 눕는 사람 있어요? 있습니다. 많아요. 저부터 진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로 근데 바로 누우면 네. 그래도 왼쪽으로 누우면 좀 더 괜찮다던데 하면서 이제 눕게 되는데 근데 가장 우리가 솔직히 힘든 게 그거예요. 이게 병원 가야 될 염증인지 스스로 나아지게 할 염증인지 맞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또 가끔씩 진짜 염증 놔두면 너무 지속돼서 또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잖아. 왜 이제 오셨어요? 하는데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바로 아플 때 네. 조금 그래도 좀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진짜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네. 근데 가면 왜 이제 오셨어요? 막. 맞아.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처음에 갈 땐 별거 아니에요. 막 이랬다가 오래 있다가 왜 이제 오셨? 언제 가야 돼 우리는? 역시 저희한테 조금 팁을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해 볼 만한 염증이다. 그리고 이건 웬만하면 물론 절대적이지 않겠지만 네. 웬만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 두 개 구분하는 게 그리고 언제 우리가 병원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내병해야 될지 알려주시면 사실은 우리가 뭐 혈액 검사, 염증 수치를 보는 그런 혈액 검사가 있는데 네. 그거를 계속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주 염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로도 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증상만 있죠. 네. 네, 그래서 조금 이따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우리 몸에 염증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내 몸에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개수가 좀 적으면 이거는 좀 내가 한번 해볼 수가 있지만 이제 그 항목이 내가 해당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병원에 가서 이거는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네.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비염, 감기가 있더라도 이거는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인가 아닌 상황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네. 가장 뭐 편하게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그냥 내가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느냐.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이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다. 네. 이거는 병원에 가서 조금 단 짧은 기간이더라도 도움을 받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 똑같은 염증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3개월 이상 혹은 6개월 이상 이제 되풀이 될 때 우리가 이걸 만성 염증이라고 네.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원인에 대해서
네, 이 염증이 생긴 원인 네. 그리고 이제 좀 치료를 받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 근데 그 문득 요런 설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설, 사람들 네. 사이에서 그 염증이 워낙 여러 가지 질병을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네네. 우울증 같은 심리적인 병도 염증을 일으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유 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좀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갑자기 염증 이야기를 하니까 궁금해졌어요. 이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행복 호르몬 얘기 들어보셨죠? 네,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예, 세로토닌. 네네. 그 우울감, 우울증에 있어서 그런 우리가 이제 행복감 느끼고 하는 데는 세로토닌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세로토닌이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우리 몸속에 뇌 어디? 하수체. 뇌. 뇌, 그쵸. 이 세로토닌이 뇌와 관련된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뇌에서 만들어지겠지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장에서 95%. 95%까지. 네. 제가 알기로는 요새 네. 유럽에서는 장이 두 번째 뇌다라는 맞아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도 사실 우리 우울증이랑 그렇게까지 관련된다고 맞아요. 하는데 네. 세로토닌 95%다 네. 장에서 만들었다고 장에서 해요. 네,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요. 평상시에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자주 체하고 이런 분들은 위장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울감, 우울증 이런 이제 정신과적인 어떤 질환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속이 안 좋으면 아. 우울증이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네. 그래서 100% 관련이 있고 꼭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장 안에 균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네. 공생하는 거 아시죠? 아니 네. 저는 진짜 놀라웠었던 게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나 인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의 인간 세포보다 균 세포 더 많다는 맞아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훨씬 우리가 많아요. 그러면 인간인가 균인가? 균인가?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다. 그래서 제가 이 균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반려균이라고 그래요. 반려균. 반려균. 좋다. 반려균 그래. 좋다. 그래. 함께 내 친구들. 네. 그러니까 반려견도 있고 반려묘도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반려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반려균들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음식 먹으면 본인들도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얘네들이 이제 그 대사산물로 어떤 그 물질들을 뱉어내요. 그래서 이제 그 물질들이 뇌로 가서 네. 이제 또 신경을 굉장히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 장과 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장뇌축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우리 몸은 따로따로가 아니다. 네.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울감도 염증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정말로 이게 단순히 뭐랄까 내 몸만 생각하지 않고 내 균들이 어떻게 좀 건강한 음식 좀 더 줄 수 있을까? 네. 막 그런 거에서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활 습관과 음식 이런 맞아요. 것들로 균형을 잡을 네, 수가 네, 있다는 네. 말씀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1부에서는 OX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속설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럼 정말 우리 몸에 있는 이 균들과 그리고 이 염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균형 있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 잠시 후에 광고 보고 제가 봤을 네. 때 일단은 스트레스 안 줘야 될 것 같으니까 저희 광고 보면 스트레스 확 완화되거든요. 아, 풀립니다. 아 정말로 한번 이거 보면 내가 봤을 때 염증 수치가 확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져요. 이건 우리 함께 염증 떨어지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광고부터 듣고 오시죠. 네. 네. 해풍을 맞고 자란 깨끗한 참쑥은 정성으로 만든 우리 떡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충청 노은의 뜨거운 햇빛 아래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그대로 견뎌내고 농부의 정성이 오롯이 담긴 영양분이 풍부한 찹쌀입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맛을 전합니다. 건강한 습관 백년화편. 자 그러면 이제 깊이 있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증을 좀 잘 다룰 수 있는지 우리의 몸의 균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는지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예고해 주셨던 염증을 다스리는 방법. 생활 습관. 네. 이런 거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면 아까 계속 그리고 엄청나게 그거 강조하셨잖아요. 네. 정말로 이 생활 습관에서 우리가 원인을 좀 바꾸고 알아서 몸을 조절할 수 있게끔 우리가 네. 할 수 있는 거 있다. 자, 알려주세요.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 가져야 될까요? 많을 것 자, 같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염증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염증을 조절하는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조절. 감기를 절대 걸리지 말아야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중요한 거는 감기가 걸렸을 때 내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힘, 네. 그리고 감기에 걸리고 나서 면역력이 더 좋아지는 그런 어떤 상태로 가는 게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을 키우고자 하는 건데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성. 항상. 우리 몸이 굉장히 그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체온, 맥박, 호흡, 습도 이런 것들을 이제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또 염증도 아주 좋은 상태로 유지를 잘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은 순환이 잘 돼야 합니다. 순환? 순환. 네. 순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순환만 잘 되면 사실 많은 부분이 줄어들어요. 병원에 우리 몸이- 10번 갈 거 한 번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고속도로인가요? 그러면 이게 막히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순환 잘 된다. 순환도 여러 가지 뭐 혈액 순환도 있고 다른 건 순환이 없어요. 그렇죠. 뭐가 그렇죠. 있죠? 아마 이제 대부분 이제 알고 계시는 것들이 혈액순환. 혈액순환.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알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혈액순환 중요하다. 이거는 예.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순환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막힘없이 흐른다라는 네. 얘기인데. 장도 약간 그럼 순환도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순환이 있습니다. 세 가지. 네. 세 가지. 자, 혈액순환 첫 하나 번째 있다. 말씀하신 혈액순환. 맞췄다. 네. 두 번째가 림프순환. 림프 그죠? 림프 순환. 아, 네.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열순환. 열순환. 네, 이 열순환. 세 가지가 있어요. 오. 요거는 약간 생소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혈액순환에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일종의 우리 몸의 상수도 시스템이다. 네. 혈액은.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에 산소, 영양분을 막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상처가 났다가 이렇게 네네. 회복을 했잖아요. 네. 만약에 혈액순환이 잘 막혔다, 순환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부위로 세포가 재생되기 위해서 산소, 영양분이 막 가야 되는데 못 갈 거 아니에요. 못 네. 보내죠.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염증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성 염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아까 비염 같은 경우도 네. 이 비강 내로 만약에 여기 굉장히 우리 코피 흘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혈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다. 그런데 이 혈류가 좋지 못하고 다 막혀 있고 뭔가 코 안으로 혈액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건조해져요. 왜냐하면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네. 코 속에 보통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건조해요. 그러면 이 건조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비염에 취약한 환경이 돼요. 네. 그래서 조금만 이게 건조하면은 건조한 상태에서는 이제 자극되는 물질이 들어와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네. 그게 알러지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코가 쉽게 부으면서 막혀가지고 킁킁거릴 수도 있고 반대로 그게 막 알러지 물질로 자극을 해서 간질간질하면서 재채기하고 콧물을 막 쏟을 수도 있고 네, 이제 반응 사람마다 다르지만 해서 혈액 순환이 이제 안 되면 염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 림프 순환 말씀을 드렸는데 림프. 네. 림프는 하수도 시스템이다. 네, 네, 하수도 시스템. 네. 하수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생긴 노폐물, 독소,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다 걷어들여서 배출을 하는 거죠. 네. 순환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림프 시스템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몸 안에 독소가 너무 많이 쌓여요. 네. 염증, 물질, 찌꺼기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돼요. 예, 그러면서 가장 흔하게 좀 생기는 증상이 이런 분들 있으시죠. 몸이 너무 무거워. 그리고 맞아요. 잘 부어.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 체중이 1kg 정도 빠져 있어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전날 막 물이랑 이런 먹고, 것들? 네, 전날 막 먹고 해서 체중이 늘었다가 아침에 이제 자는 동안에 싹 이제 순환이 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 체중계를 딱 재면은 지난 그러니까 전날 저녁보다 체중이 한 1kg에서 뭐 1.5kg 정도 빠져 있어야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그렇게 빠진 상태에서 먹고 찌고 다시 빠지고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림프 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도 체중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전날 저녁 그대로. 그럼 그날 먹으면 또 더 올라가요. 다음 날 더 올라가. 이렇게 되면서 살이 너무나 쉽게 찌는. 네. 그래서 나는 많이 먹은 것도 없는데 조금만 먹어도 살이 금방 찌는 것 같은 느낌. 네. 뭐 그런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으면서 살이 찌고 이런 게 이제 림프 순환이 안 된다는 이제 대표적인 사인이고요. 그리고 림프 순환이 만약에 림프관들이 혈관 이상으로 쫙 뻗어 있거든요. 네.
더 깊은 곳까지 뻗어 있거든요. 그래서 귀 쪽에서 만약에 림프순환이 안 된다면은 이명이라든지 네. 그리고 메니에르, 뭐 이제 이석증 이런 게 잘 생길 수 네. 있고요. 그리고 이 배 안에도 림프절들, 림프관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배에서 만약에 림프순환이 잘 안 돼서 노폐물이 자꾸 쌓이고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잘 나고. 네. 아하. 배고파서 나는 게 아니에요. 네. 장 안에 그런 것들이 정체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저희가 이제 물찌꺼기 한의학에서는 담음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 장 안에 많으면서 굉장히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림프를 잘만 다스려도 염증을 없애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열순환. 열순환. 이게 네. 뭔가 네. 이 살아있는 사람은 체온이 있잖아요. 네, 체열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사를 하니까 심장도 막 뛰고 그러니까 열이 생기는데 열은 원래 뜨거운 공기이기 때문에 위로 가거든요. 네. 그 열이 막 생기면 열이 쫙 올라가요.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이게 쿨링이 되면서 아래로 내려가서 발까지 따뜻하게 순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순환이 막히면 위만 뜨거워요. 네. 아 그럼 발은 너 나 차가워요. 열 오르게 한다 할 때 혹시 그거겠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화가 나면 열이 확 올랐다가 이게 네. 내려가고 아니면 운동을 하고 나면 열이 또 확 올랐다가 네.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열이 올랐다가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징이 대부분 보면은 손발은 너무 찬데 네. 배는 찬데 만져보면 근데 가슴은 답답하고 열이 위로 올라서 얼굴은 뜨겁고 막 이제 그런 분들이 네. 많고 그리고 이제 여드름도 피부에 생기는 여드름도 피지가 과잉 분비되면서 이 모공을 막아서 일종의 이제 썩는 거 염증인데요. 네, 염증 네. 그것도 염증이. 근데 그 피지를 너무 과잉 분비시키는 것도 열 때문이에요. 어. 모공을 다 이제 열어놓거든요. 네. 열이 올라가면. 그래서 열순환이 막혀도 그렇게 위아래로 염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 에너지가 위에만 있고 장 쪽으로 못 가게 되면 장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이 장내에 사는 균들한테도 굉장히 네. 불리한 환경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먹어도 네. 걔네들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유산균이나 어떤 것들을 먹으면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가서 속에서 일을 해서 네. 그 일을 한 결과물로 사람으로 치면 이제 배변인데요. 네. 그런 것들을 얘네들이 배출을 해서 그게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타민 C랑은 사실 완전히 달라요. 근데 네. 아무리 균을 많이 먹어서 여기까지 갔더라도 얘네들이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쾌적한 온도, 따뜻한 온도가 없으면 안 그러면 되면 이제, 그러면 이 액티버티, 일 제대로 활동성이 못하겠네. 떨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환에 대해서 솔직히 좀 되게 좀 재밌었습니다. 왜냐면 맞아요. 이제 네. 생각해본 적 없었고 또 열 순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순환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어떻게 좀 생활 습관 통해서 네. 이게 그렇게 안 되게 만드는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왜냐면 안 되는 건 오케이 고장났다. 왜 고장났는지 왜 원인이 고장났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뭐 유전적인 이유보다는 대부분 이제 내가 그동안 먹고 마시고 하는 뭐 것들 아예 습관들이 이제 사실 큰 문제가 되는 건데 네. 너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마 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끊임없이 먹고 끊임없이 먹고 네. 그리고 정말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혹시 있어요. 배드민턴 과하게 치는 것도 좀 네. 순환이 혹시 잘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운동을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순환도 도와주고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그건 되게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한 거고. 네. 근데 이제 우리의 평소의 생활 습관, 평소에 우리가 매일 하는 것들이 보면 정말 옛날에는 농사짓고 뭐 사냥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고 음식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또 못 먹고 그러니까 적게 먹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여가지고 다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고 편리하게 네. 다니니까 적게 움직이고 그리고 운동은 딱 우리가 운동 이제 헬스장이나 그런데 갈 때만 딱 운동하고 나머지는 다 운전하고 다니고 네. 그런데 먹는 거는 예전보다 너무 많이 그리고 자주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몸이 조금씩 균형이 깨지면서 염증이 잘 생기는 몸이 되는 거죠. 그 염증성 체질. 그러면 진짜 네. 이게 그 우리가 열 순환과 혈액 순환과 림프 순환에 대해서 배우긴 배웠는데 네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순환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조금 더 활발하게 당연하죠. 어떻게요? 네, 모든 게 우리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네, 네. 반대로 하면 되겠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유전자는 아직은 이제 그 원시인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예. 그런 패턴으로 좀 생활을
의도적으로 좀 해봐야겠다. 가끔씩. 그래서 좀 적게 먹는 공복 시간을 좀 가지는 거라든지 그리고 몸을 의도적으로 좀 더 많이 움직여준다든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시죠. 어떻게 안 받아요? 어떻게 안 받을 수 있냐? 나도 안 받고 싶다. 그렇죠? 맞아요. 그걸 하시면서 이제 안 받을 수 없고 염증도 안 생길 수 없지만 이제 그걸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똑같이 받지만 내가 그거에 이제 휘둘리지 않게끔 나만의 방법들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조금 더 즐길 수 있을까? 네. 이제 그걸 조절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명상, 메디테이션이 될 수 있고 사람마다 방법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어떤 이제 카드로 치면 이제 조커 같은 거 위기의 네. 상황에서 내가 꺼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무기 그런 도구들을 많이 만들어 장착을 해두시면 그러면 삶이 훨씬 즐겁고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술 먹고 짠 음식, 매운 음식 먹고 이런 거인 경우 되게 많잖아요. 아, 나 스트레스는 피자 먹으면서 푼다. 먹으면서 이게 너무 그래야 세로토닌이 나오지 장에서. 이게 너무 엔돌핀 같은 거 아닐까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 먹으면 이제 뇌에서 일시적으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확 나와서 너무 즐거워져요. 그러니까 네. 마치 당장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 드는데 네. 이제 그 다음 날쯤 되면은 콜티솔이라는 호르몬도 막 나와요. 그거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콜티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우리 몸에는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아, 이걸 내가 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스트레스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그걸 또 먹는 걸로 또 보상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제 짧게 보지 말고 좀 이제 멀리 본다면 그 고리를 좀 어느 선에서는 끊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순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의 시청자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중년 여성분들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그 림프 순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출하는 거, 이 림프 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 음식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중년 여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년이셨어요? 그래서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은 이제 분야인데 림프 순환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 식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음식 세 가지를 일단 딱 말씀드리자면은 들깨, 들기름, 깻잎 이 세 가지입니다. 들기름, 들깨, 들기름, 깻잎. 들깨. 네, 다 같은 식물에서 그렇죠? 나왔어요. 같은 네. 거죠. 그러니까 깻잎은 어찌 보면 한국 전통의 이제 허브라고 맞죠. 할 수 있고 아주 허브처럼.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는데 뭐 들깨 들기름이 좋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 안에는 뭐 오메가 3 같은 많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런 몸 안에 이제 불순물을 청소하는 좋은 그런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도 약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네. 이 림프액을 조금 깨끗하게 정화하고 또 순환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재료들이에요. 근데 이제 좀 주의할 점은 뭐냐면 한의학에서는 음식마다 이제 성질이 있다라고 봐요. 네, 그 성질이 냉한 성질, 조금 열이 많은 성질. 근데 그게 온도가 차다. 뭐 뜨겁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내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들어와서 내 대사를 막 빠르게 하게끔 해주는 걸 우리가 열이 많은 음식이라고 네. 하고요. 들어와서 내 대사를 조금 컴다운 낮추는 시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냉한 음식이라고 하는데 들깨 들기름 깻잎 같은 경우는 따뜻한 쪽에 속해요. 네. 네, 그래서 원래 내가 빠른 대사 체질, 내가 대사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좀 빠른 분들, 열이 많은 체질, 네. 그래서 네. 열이 많이 나는 체질인 분들은 이제 들깨 들기름 이런 게 좋다라고 해서 매일 막 들기름을 막 네. 스푼으로 이렇게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분 있어요. 그러는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가 막 지성이 되면서 네. 트러블이 생기고 뭐 두통이 유발되고 이런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이 많은 체질은 너무 이제 이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대신에 추천드릴 수 있는 거로는 호박씨 같은 것도 좋아요. 씨앗류 호박씨. 중에서 씨드류 중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류 중에서는 혹시 레드빈 빨간색 콩이라고 하는 네. 팥 있죠. 네. 그렇죠. 밭. 네, 팥이 우리 몸에 정체한 림프액을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잘 붓는 분들, 잘 부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막 이 손발이 뻣뻣하고 부어서 네. 그리고 뭐 눈도 잘 붓고 눈두덩이로 이런 분들께 되게 추천을 드리고요. 조금 자연식물식 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다. 이 다양한 이제 그렇게 자연적으로 먹는 게 네. 좋을 것 같은데 또 혹시 뭐 그리고 추천해 주실까요? 차로 좀 간단하게 드시기 차, 좋은 거. 차요? 이제 어떤 조금씩 차가 좀 좋을까요? 추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좀 드시기 차 많잖아요. 좋은 게 그러면 시트러스 계열의
시절에 과일 차를 그럼 드시면 약간 도움이 유자차. 돼요. 그렇죠. 따거나. 유자차라든지 오렌지, 귤, 귤차. 레몬. 네. 레몬차. 네, 레몬이 레몬차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 그냥 뭐 맞아요. 즙을 짜서 레몬 수로 그냥 더울 때는 시원하게 마실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을 이제 슬라이스해서 건조를 해 놓은 다음에 네. 보관을 했다가 겨울에는 따뜻한 물에 우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따뜻한 차로 평소에 좀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것도 얘기했지만 이건 피하라. 이런 거 혹시 맞아요. 좀 있을까요? 네. 이거만큼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은 라면, 뭐 떡볶이. 브랜드 같은 거 혹시 특정돼서 혹시 저희가 좀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뭐랄까 이제 줄여라라는 거나 이런 거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가공식품을 제외하고 뭐 네. 이제 뻔한 것들 그런 거 제외하고 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접하는 음식들 중에서 이거는 진짜 림프 순환에 독이 된다. 네. 근데 딱 보고 있으면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 이제 그런 음식들이 있거든요. 네. 무조건 피해야 될 것은 오래된 기름이에요. 기름. 오래된 기름. 네, 견과류도 굉장히 좋은 해세한 음식이라고 알고 있지만 견과류에는 기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 네. 그렇죠. 분부하죠. 호두, 네. 뭐 아몬드 그런데 피넛 버터도 만들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땅콩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되면은 이 기름이 공기랑 맞닿는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이 돼요. 네. 부패하면서 썩는 거죠. 그런데 그 산패한 기름 먹으면 정말 림프 순환에는 그리고 림프에게는 정말 독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견과류, 특히 딱딱한 껍질을 까놓은 채 오래 봉지에 있던 그럼 더 것들, 이제 네 그런 산초랑. 것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쌀 같은 거. 그것도 다 도정해서 만든 하얀 쌀. 이게 너무 오래되면요. 이렇게 냄새 오래된 쌀을 맡아보면 쩐내가 나거든요. 쩐내 난다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은 피하셔야 돼요. 아깝지만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름도 너무 오래된 기름은 이제 우리가 뚜껑 열고 닫고 하면서 이게 계속 산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오래된 기름은 좀 주의해야 된다. 특히 들기름 같은 경우는 주의해야 된다. 아. 네, 그래서 오래된 기름, 산패된 기름 이거는 조금 피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조리할 때 보통 기름을 많이 씁니다. 네. 네네. 샐러드 먹을 때도 기름 뿌려 먹고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기름 튀기고 볶고 하는 뭐 나물 무치고 하는 데도 기름을 쓰잖아요. 네. 이때 주로 쓰는 기름이 뭔가 우리가 어떤 식용유를 내가 집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 아마 명절 때 선물로도 많이 주고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염증을 잘 생기게 하는 기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종류 많은데 뭐 올리브유, 해바라기 씨유, 포도씨유 네. 뭐 많은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네. 제가 되도록이면 이건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음식 특히 아주 뭐 건강한 분들은 모르겠지만 네. 맨날 그 기름으로 먹고 요리하고 하는 것이 염증이 많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기름들을 말씀드리면 콩기름, 콩기름.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그다음에 포도씨유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이제 네. 옥수수유까지. 어. 이제 이런 기름들은 기름의 이제 그 성분 중에서 오메가 3보다는 오메가 6 함량이 대부분 높아요. 네. 근데 오메가 6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이지만 가공식품에 이미 너무 많이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이 3와 6의 비율 섭취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메가 6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몸에서 염증이 잘 생깁니다. 이제 이것들은 너무 이제 논문으로 다 이제 정리가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오메가 6가 너무 많은 게 문제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이게 쉽게 그 산패가 더 잘 돼요. 산화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극성 화합물이라고 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좀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요리하거나 아니면 샐러드나 여기에 많이 사용하는 그 수많은 카놀라유, 뭐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염증이 많은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을 수 피하셔야 있으니 해요. 네. 좀 줄이시는 게 더 낫겠다. 그러니까 기름 자체가 조금 줄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네. 너무 많이 이제 그런 쪽을 먹게 되니까 튀김도 있고 하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지금 그러게요. 이제 너무 훌쩍 갔는데 너무 재미있는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아쉽지만 저희가 조금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그러면 짧게 혹시 그 염증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여러분 염증 관리 잘 하시고요. 또 평상시에 음식으로 잘 건강 관리하시면서 정말 100세까지 안 아프고 오래오래 네. 살 수 있는 그런 또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0년의 아침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100년은 우리 200년의 아침 될 수 있는 날까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건강 챌린지 우리가 함께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5초 케겔 운동 운동. 같은 거를 했었는데 진짜 그거는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맞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지난주 당첨했던 분들은 한번 소개하면 어떨까 자, 생각합니다. 지난주 건강 챌린지 당첨자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토이스토리님 토이스토리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핸드폰 끝자리 2270님과 네. 1358님 총 이렇게 세 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따로 연락 드리도록 할 거고요. 백년 화편 네. 밥알 찹쌀떡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으면 염증을 뭐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서 이번에 또 건강 챌린지 그렇죠. 같은 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건강 챌린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우리 원장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림프를 뻥 뚫어주는 지압법이에요. 지압법? 네. 네. 뻥 뚫어줍니까? 네. 네. 물론 이제 운동도 도움이 되지만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저희가 네. 또 일하다 보면 그래서 이때 할 수 있는 이제 챌린지, 챌린지. 요법을 좀 소개해드리면 네. 림프절에 모여 있는 부위를 이제 지압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순환이 잘 될 수 있게 네. 어디 대표적으로 어디냐면은 이 우리가 겨드랑이라고 얘기하는 애과부 여기 네, 애과부. 여기서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요 안에 쏙 들어가는 부위가 있어요. 그 겨드랑이 쪽인가요? 네, 그러면? 겨드랑이죠. 쏙 들어가는 부위에서 거기를 지그시 누르면서 이제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냥 이제 지금 안 보이실 건데 어떻게 하냐면 좋으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돌려주시면 좋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반시계 방향. 그게 이제 막힌 것을 풀어주는 그런 이제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사타구니라고 하는 서해부 앉았을 때 딱 각이 지는 부위 있죠. 네. 여기도 이렇게 쑥 만져보면 쑥 들어가는데요. 예. 여기도 이제 지그시 지압을 어. 좀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방향. 좀 그럼 이렇게 이쪽 눌러주시고. 말하는 거 맞을까요? 네, 정말로 맞습니다. 겨드랑이 네, 맞습니다. 이쪽을 이제 네, 풀라는 거고. 네, 그래서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네. 이 부분을 만져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 그래서 림프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여기를 만져보면 아파요. 아,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딱딱해요. 오. 그리고 심한 분들은 여기에 뭐 달걀같이 톡 튀어나와 계신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살살살살 지압을 해주고 만져주면은 이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크게 이제 이 겨드랑이와 이제 사타구니 부위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게 여성분들한테는 유방 관련해서 순환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래쪽으로는 난소 관련해서 순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두 부분을 좀 지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네, 좋습니다. 한 번 할 때 20번씩.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이런 네. 상황 그 상태로 사진 찍고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렇죠.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참여 방법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인스타그램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이버 밴드도 있고 문자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은 반드시 여러분들 해시태그 100년 아침 해시태그 건강 챌린지를 적어주셔야 저희가 여러분들이 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는 100년 아침 밴드에 가입하시고 챌린지 인증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께서는 010-3898-2324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어떤 통로를 이용하시든 저희는 열심히 참여한 분들 선정을 해서 밥알 찹쌀떡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네. 지어야 될 텐데 다음번이 벌써 네. 15번째 이야, 시간이고 다음 분도 좀 엄청난 사람이 모셨다고 제가 엄청난 들었습니다. 사람이 옵니다. 줄리안이 안 옵니다. 제가요. 원래 저희가 100년의 아침이 15회차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쵸. 근데 이 15회가 다음 시간인데 워낙 인기가 많고 그래서 이걸 좀 연장하기로 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15회 다음 시간은 저 혼자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16회 줄리안이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또 어떤 거에 대한 얘기 우리가 하려고 하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눈 건강. 눈 그렇죠? 건강. 자, 이건 정말로 우리가 유튜브 보신 분들 가장 신경 써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도 다음 주 저희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멀리서 화면 통해서 그러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줄리아는 이제 2주 후에 뵙도록 하겠고요.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정세연 원장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우리가 마사지하면서 인사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봬요. 네. 해풍을 맞고 자란 깨끗한 참쑥은 정성으로 만든 우리 떡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충청 노은의 뜨거운 햇빛 아래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그대로 견뎌내고 농부의 정성이 오롯이 담긴 영양분이 풍부한 찹쌀입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맛을 전합니다. 건강한 습관 100년 화평